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당신이 위로 올라가거나 군중에 섞여 있는지 결정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차별화시키는 명확성과 결점을 통해 삶, 관계 및 권력 역학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지도자를 추종자들과 분리시키는 원칙, 소심한 대담한 양의 늑대를 밝히는 원칙을 밝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존경받고 비판을 받은 니코로 마치아벨리의 지혜에 깊이 빠져들고 종종 수능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당신이 눈에 띄게 하는 사고방식을 탐구합니다. 다음 20분 동안 우리는 인간의 행동, 리더십 및 생존에 대한 영원한 통찰력을 풀고 마지막 교훈은 모두에게 가장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나 철학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늑대를 깨우는 여정입니다. 마치아벨리의 가르침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왜 대담함, 전략 및 흔들리지 않는 자, 감각이 어떤 환경에서나 번성하는 열쇠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작이나 잔인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성, 탄력성 및 종종 혼란스럽고 용서할 수 없는 세상을 탐색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끌어줄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번창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알아봅시다. 문명의 새벽부터 인류는 권력의 역학, 즉 누가 그것을 휘두르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호하게 사라지는 이유에 의해 사로잡혔습니다. 마치아벨리는 그의 획기적인 작품 더 프린시서 수세기 후에 남아있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자체적으로 속임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게임을 이해하고 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양들 가운데 늑대가 되려면 하나의 근본적인 진실, 즉 인식 모양의 현실로 시작됩니다. 마치아벨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당신의 진정한 의도나 능력보다 점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이미지가 종종 당신의 영향의 기초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누가 관심을 명령합니까? 항상 가장 큰 사람이거나 가장 높은 제목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목적과 통제력을 발산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마치아벨리는 그러한 존재를 키우는 것이 속임수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리더는 진위와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강점, 약점, 가치 및 목표를 깊이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늑대는 양이 되려고 하지 않으며 본능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특성을 수용하고 그들을 증폭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식하는 힘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치아벨리는 또한 적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접근 방식이 엄격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조수의 융통성이 있고 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팀의 푸펫에 자신의 정책을 조종하는 사람, 그리고 시대의 요구와 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사람. 늑대는 언제 사냥할지, 후퇴할 시기, 그리고 언제 관찰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것은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진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당신의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이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냥 시기, 후퇴 시기, 그리고 인생에서 관찰할 때는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진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당신의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이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처리할 비전과 탄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늑대는 타이밍과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마치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보가 마침내 하는 일을 한 번에 합니다. 이 기회에 직면하여 행동하기에 너무 오래 기다리거나 망설이는 것은 종종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경력 발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당신이 숙고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형성하기 위해 오늘 어떻게 대담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치아벨리는 양 사이의 늑대가 되려면 두려움과 존중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둘 다 될 수 없다면 사랑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낫다고 유명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은 종종 오해됩니다. 그것은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지휘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조작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의 경계와 결점을 존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섹션을 닫으면서 현재 투사하는 인식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리더로 보입니까? 인식은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부 이미지를 내면의 힘과 잠재력에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는 종종 당신의 결의를 테스트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될 전략과 사고방식을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된 위험의 중요성, 동맹을 구축하며 궁극적인 목표에 중점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탐구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당신은 당신 안에 늑대를 포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앞으로의 길은 희미한 마음이 아니라 감히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개인적인 힘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옵니다. 그들은 의도적인 전략에 뿌리를 둔 행동이 필요합니다. 종종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가장 강하거나 가장 지능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된 위험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치아벨리의 가르침은 재산이 대담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유명하게 썼다. 포르투는 여자이며 당신이 그녀를 습득하고 싶다면 당신은 그녀를 때리고 때려야 합니다. 이 은유는 공격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분명합니다. 삶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노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계산된 위험은 늑대를 양과 분리합니다. 양은 목자가 그것을 안내하고 방향과 보호를 제공하기를 기다립니다. 반면에 늑대는 자체의 경로를 자투로 모든 결정이 잠재적인 보상과 결과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위대함을 달성하는 사람들은 미지의 사람들에게 기꺼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기가 너무 두려운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은 미덕을 도덕적 선을 넘어서서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힘, 용기 및 수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행동을 주저하고 실패나 거부를 두려워하는 것을 주저했을 때 당신의 삶의 순간을 고려하십시오. 아마도 기회일 것입니다. 추구하기 위해 그는 미덕을 넘어 도덕적 선을 넘어서서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힘, 용기 및 수완의 특성을 말하는 이 비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행동을 주저하고 실패나 거부를 두려워하는 것을 주저했을 때 당신의 삶의 순간을 고려하십시오. 아마도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추구하거나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당신이 대담하게 행동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마치아벨리는 모 활동의 위험이 종종 실패의 위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견해로는 실패한 시도조차도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지만 망설임은 당신을 점체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대담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아벨리는 제휴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늑대는 분리되어 번성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충성도가 필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성공은 종종 당신이 키우는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아벨리는 통치자들에게 현명한 카운슬러와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함께 자신을 둘러싸라고 조언했으며 신뢰와 사모, 이익은 동맹의 지속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하려면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가까이 유지하기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고양시키고 지지하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신감을 줄입니까? 의미 있는 관계를 키우는 것은 승리와 좌절을 나누면서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늑대의 힘이 팩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힘은
당신의 비전과 가치와 일치하는 개인의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마치아벨리의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초점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늑대는 그것이 보는 모든 토끼를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먹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밀하게 파업합니다. 인생에서 이것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산만함에 저항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해석됩니다. 마치아벨리는 자신의 목표를 만족시키거나 시야를 잃은 통치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징계와 결단이 힘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에서 산만함은 소셜미디어, 끝없는 할 일 목록 및 외부 압력으로 인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늑대를 받아들이려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비전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사소한 문제가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아벨리는 또한 도전에 직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며 여우는 늑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트랩을 인식하려면 여우와 늑대를 두려워하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활함과 힘의 조합이니 유언섬은 늑대가 복잡하고 종종 적대적인 세상을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여우처럼 교활함은 감성지능과 전략적 사고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미묘해야 하는 시기와 직접 언제 직접적이어야 하는지, 말하기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자와 마찬가지로 힘은 탄력성과 용기를 키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길에 장애물을 던질 것이지만 늑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도전마다 배우고 적응하며 강해집니다. 이제 이 이원선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려하십시오. 여우처럼 지나치게 조심스럽거나 사자처럼 너무 뻔뻔스럽게도 한쪽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습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균형을 찾고 두 자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까? 이 섹션이 가까워지면서 오늘날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 오늘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된 위험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강화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이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균형을 찾고 두 가지 자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까? 이 섹션이 가까워지면서 오늘날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 오늘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된 위험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강화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습니까? 목표에 계속 집중하기 위해 어떤 반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리더십과 탄력성의 더 깊은 정서적, 심리적 측면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감정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인내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밝혀냅니다. 늑대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심오합니다. 리더십과 탄력성은 단순히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내부 세계에 대한 숙달이 필요합니다. 마치아벨리는 외부 전략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내면의 자금을 탐구함에 따라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든 자신의 삶에 관계없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늑대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습득하여 초점과 결단력을 발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번성합니다. 마치아벨리의 가장 심오한 통찰력 중 하나는 정서적 통제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통치자 또는 영향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여전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왕자는 진정한 친구이자 진정한 적일 때도 존경받고 있다고 썼다. 다시 말해 명확성과 결점은 감정을 관리하고 따뜻함으로 행동해야 할 시기와 경고성으로 행동할 시기를 이해함으로써 비롯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분노, 두려움 또는 의심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을 허용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까? 늑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순간의 계획 및 파업을 관찰합니다. 이 수준의 통제는 자기인식, 정서적 유발 사람을 이해하며 반응보다는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치아벨리는 또한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이밍이 종종 성공과 실패 사이의 결정 요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늑대는 언제부터 기다릴 때를 알고 완벽한 기회를 위해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인생에서 인내심은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순간이 생길 때에 정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준비가 되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서적 숙달은 인내나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아벨리는 좌절과 실패가 불가피하다고 믿었지만 리더를 정의하는 것은 다시 상승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남자를 존중하는 제목이 아니라 제목을 존중하는 남자라고 관찰했다. 본질적으로 당신의 탄력성, 어려움에 직면하여 지속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힘을 외부 성취보다 더 많이 정의합니다. 이러한 탄력성을 구현하려면 성장 기회로 도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거절, 실망 또는 실패에 직면할 때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 경험이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늑대는 실패를 끝으로 본다. 그것은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아벨리의 철학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리더십은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감과 지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통치자의 지능을 추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며 목표를 비전에 맞출 때 당신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의사소통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명확하고 자신감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당신은 듣습니까? 그가 주변에 있는 남자를 보세요. 이 원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강점을 인식하며 목표를 비전에 맞출 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의사소통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명확하고 자신감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만큼 듣습니까? 마치아벨리는 효과적인 리더들도 충성도와 신뢰를 고무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의사소통자라고 믿었습니다. 늑대는 사자처럼 포효하지 않지만 그 존재는 명령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또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원칙에 충실한 지도자에게 끌립니다. 마치아벨리는 신뢰를 침식하고 권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불일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행동뿐만 아니라 가치와 결정에서 일관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리더십의 정서적, 심리적 차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용기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그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아벨리는 지도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대담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험 없이는 결코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다고 썼다. 이 진술은 우리에게 위대함은 미지의 문제와 직면한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를 어떻게 배양합니까?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늑대는 야생의 가혹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번성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오랜 꿈을 추구함으로써 안락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각 용기 행위는 탄력성을 강화하고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섹션에서 결론을 내리듯이 내면의 세계를 마스터하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더 잘 통제하여 명확하고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좌절이 섬잔 기회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관성, 의사소통 및 용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영감을 주고 이끌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섹션에서 우리는 이 모든 요소들을 한데 모아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늑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구현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마치아벨리의 가르침에서 최종적이고 가장 변화적인 교훈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가장 강력한 계시는 여전히 다가올 것입니다. 양들 사이에서 늑대가 되는 여정은 당신의 삶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하는 힘의 하나의 심오한 원리로 정점에 도달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힘이 외부 세력,
상황, 개인도 없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온다. 그는 유명하게 선언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재산의 장인입니다. 이 원칙은 그의 철학의 본질과 늑대의 사고방식, 즉 자립, 책임 및 끊임없는 결의를 요약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구현하려면 먼저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통제의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마치아벨리는 행운과 외부 요인이 삶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을 당신에 유리하게 대응하고 적응하고 형성하는 것이 당신의 힘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늑대는 추위를 애도하거나 폭풍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대피소를 찾고 전략을 조정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책임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의 소유권을 얻으려면 당신은 당신의 실패에 대한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아벨리는 변명을 약한 사람들의 피난처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결점에 직면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늑대는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및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당신의 삶, 당신은 당신의 실패에 대한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을 비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치아벨리는 변명을 약한 사람들의 피난처로 보았으며 자신의 결점에 직면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대조적으로 늑대는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및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환경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환경에 대한 응답을 제어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최근에 직면한 도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소유권감으로 접근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좌절감이나 비난을 허용했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사고방식은 당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탄력성과 자신감을 구축합니다. 이 원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립입니다. 마치아벨리는 승인, 지침 또는 보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에 의존해야 한다고 썼다. 이것은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지원할 수 없을 때 확고한 기술, 지식 및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립은 끊임없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늑대는 항상 배우고 본능을 연마하며 인생의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개인개발 또는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통해 자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존하는가? 더 자급자족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마치아벨리의 마지막 수업은 또한 명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는 지도자들이 비전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그는 유명하게 썼다. 마치아벨리는 비윤리적 행동을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이나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옹호했습니다. 이 원칙을 구현하려면 비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장기 목표는 무엇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늑대는 객관적으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필요와 욕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의해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명확해지면 흔들리지 않는 초점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이 명확성은 또한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치아벨리는 구식 전략 또는 동맹에 집착하는 것이 종종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늑대는 영토, 관계 또는 인생에서 유용성을 원래의 접근 방식이든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것을 풀어야 할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석방해야 할 습관, 신념 또는 연결을 고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치아벨리는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것이 위대함의 필수적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운이 바뀌지만 그녀는 여전히 같은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썼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늑대는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번성합니다. 늑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이려면 당신의 적응과 성장 능력을 신뢰하면서 미지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용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요점을 결론 지을 때 우리가 발견한 교훈, 인식과 적응성 마스터에서 정서적 통제를 키우고 영향을 미치고 삶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하는 것까지 우리가 발견한다. 한 교훈을 반영하십시오. 이 원칙들은 늑대의 사고방식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마치아벨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대함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두려움 위로 올라가고 탄력성을 받아들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사람에게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둡니다. 늑대를 깨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늑대의 사고방식의 기초, 마이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대함이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두려움 위로 기꺼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을 받아들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자,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겨둡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늑대를 깨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이고 시간은 지금입니다. 소유권을 취하고 목적으로 행동하며 힘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삶의 복잡성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일어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늑대는 감히 이끌고 적응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번성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